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응만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마무리할 때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무슨 날인지는 제가 강의 말미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제 오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기 쪽인데요.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오류가 있고요. 우리 논리학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또 오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오류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우리가 그건 오류야 라고 얘기하겠죠. 뭐냐면은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대한민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다, 그건 거짓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오류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도 우리 국제학부에 유학을 와 있는 친구들하고 잠깐만 얘기를 나눠도 이것이 우리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편협한 이제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2 더하기 2는 5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든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거짓 명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좀 달리 보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논리학에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형식적 오류는요, 말 그대로 논증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연역 논증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미 그것은 앞에서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정권 부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 선언지 긍정의 오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부당한 논증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형식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역 논증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학습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당한 논증이 아니라 103쪽으로 넘어가 보면 형식보다는 전제와 결론이 말하는 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논증상의 잘못 또는 잘못된 논증,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형식적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증은요, 이 논증상, 여기 지금 논증상의 잘못이라든가 잘못된 논증이라고 하는 이 비형식적 오류는요, 형식적으로는 타당해요. 그런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 논증상의 오류, 잘못된 오류, 그래서 비형식적 오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이제 크게 여기서 두 가지만 다뤄볼 겁니다. 이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라인을 잘 디스팅션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주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는데 일상적 오류가 있고 논리적인 오류가 있고, 이 논리적인 오류도 또 두 가지죠. 형식적 오류하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어요. 형식의 문제가 있냐, 내용의 문제가 있냐. 그리고 이 비형식적 오류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학습할 게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쳐 나가듯이 하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딱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모든 속임수마다, 오류죠, 여러분. 모든 속임수마다 꼭 들어맞는 이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속임수를 쓸 때 그가 속임수를 쓴다고 우리가 바로 질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의도를 갖고 속임수를 쓰려고 했을 때 그 속임수의 이름을, 명칭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지적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될 그 다양한 오류의 이름이 있거든요. 명칭이.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증상의 질병이 오류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그 직접적인 그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병명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상급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상급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다 하죠. CT도 찍고 심지어 조직 검사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그 병명이 뭡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고. 이게 뭐 그러면 또 그 상급 병원에서도 또 이렇게 메이저 병원들을 또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얼마나 환자가 아프니까 병명이 안 나올 정도면 심각한 질병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환자도 그러지만 그 가족들도 그러고 여러분 병명을 모른다는 그 고통은 아마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차라리 알면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막 5년, 6년 걸려서 나중에 저도 이제 저희 장인어른 아밀로이드시스라는 유전변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알았는데 자그마치 4년, 5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뭐 투병 생활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병명을 모르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병명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낫고 그리고 결국은 고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좀 심각해지네. 여하튼 여러분 이게 논증상의 질병이에요. 꼭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름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좀 센 이제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린 건데, 병명 모르면 괴롭듯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좀 이 오류 논증의 명칭을 꼭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로 뭐 과제라기보다도 그냥 좀 여러분 삶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작업을 한 건데 그 모든 논증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그 오류를 공부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 모든 걸 다 좋게만 쓸 수도 없고 또 나쁘게만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 오류를 알면은요, 여러분이 방어도 잘할 수 있고 공격도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류를 가지고 나를 갖다 공격해 온다? 그 오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오류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설득력 있고 공격적인 논증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제가 제공해드린 거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 오류는요, 개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오류가 많으면 도대체 그 어떤 논의를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말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게 여러분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여러분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그럴 때는 정말 남들도 다 쓰니까 그냥 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예, 뭐 그런 식의 방법밖에는 예, 그게 더 손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너무 이 오류는 뭐 그냥 무조건 나쁜 거고 배관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류에 대해서 알고서 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하는 거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현실은 눈 오고 비 오고 막 천둥치고 힘들어요. 예, 이렇게 학교 안에서 아카데미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서 이걸로 정말 소통이 되고, 당신이 논리적으로 저기 합당합니다. 제가 잘못됐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이것을 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류에 대해서 알면 공격도 방어도 공격도 다 우리가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3 쪽으로 우리가 좀 가보면은요, 거기 관련성의 오류가 나오는데, 상대방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힘에 의한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뭐 가불관계 뭐 이런 거 보면 동정을 얻어서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논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주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다. 예. 뭐 권력, 연민, 공포, 아첨, 대중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주장하려는 바와 관련 없는 것을 이용해서 주장을 옹호하려는 오류들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결론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니까 이게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주장과 그 주장하는 사람, 주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자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TV에서 100분 토론 보세요. 이거 뭐 국회의원들 나오면 거의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면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지금 이제 당선인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당선인에게 슬리피 조라고 계속 그거를 몰아붙여가지고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놀리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 TV 토론을 3차례나 하고 그런 과정에도 있었지만,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그 공약을 검증한다든가, 그런 진검승부가 아니라 그냥 놀리는 거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게 많이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논문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 이혼 소송 중이다. 여러분이 보면은 이건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논문하고. 그러니까 이 주장하고 주장자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개인 신상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것도 여러분이 잘 쓰면은 또 여러분의 소개의 목적을 거둘 수도 있어요. 잘 쓰면요. 근데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실상 주장과 주장자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하나 더 볼까요? 예 14번 보면 술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의사 자신도 술을 즐기지 않는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그래요. 너도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예요. The fallacy of you too 그러거든요.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너나 잘해, 너도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주장과 주장자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술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포금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나쁘니까 술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술 드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분이
그 주장자가 주장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장과 주장자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거 잘 못하죠. 예. 신뢰가 좀 떨어지죠. 진료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담배 끊으셔야지 폐에 좋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는 수술 끝나시고 이제 그 다른 동료 의사분들하고 흡연실에서 담배 피고 나오시다가 담배 냄새 탁 나는 거를 지나가다가 겪었다 그러면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논리학을 학습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건. 이건 이제 잘못하면 피장파장의 오류가 되는 거다. 주장과 주장자를 혼동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제가 결론을 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관련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든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뭐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에 여기 인신공격의 오류, 신상털기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이들 먹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뭐 질이 나빠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 막 이래가지고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발생적 오류는 말 그대로 그 발생했을 때 그 기원이 있죠. 기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성이 그 결과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견의 맥락이 정당화의 맥락하고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마스카라는 옛날 이집트에 매춘부들이 뭐 피곤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마스카라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원래 그렇게 그 피곤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원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그 마스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발생적 기원을 가지고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허수아비 공격으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하는 거 지금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보면 결론을 교묘히 바꿔서 전제들이 결론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 15는 뒤에 이제 문제에서도 계속 또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김민주 후보의 주장은 이게 아닌데 상대 후보가 이걸 갖다가 이 주장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 논박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또는 논점 일탈의 오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허수아비라고 그러냐? 그럼 이런 주장을 김민주 후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국방 예산이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낭비를 줄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 자체를 줄일 수가 있지 않냐. 이건 뭐 방산 비리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건 뭐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방위비를 삭감해 가지고 뭐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논점 일탈의 오류이면서 동시에 왜곡된 주장, 허수아비. 얼마나 허수아비는 공격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허구적인 주장, 하지도 않은 말, 그런 왜곡된 주장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서 거기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일부러 허수아비를 세워놔서 그 주장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논박하기 쉽게끔. 이 예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예 16으로 가보면요. 여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이 논증은 연역적으로는 타당한 논증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선언지 제거법이죠.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밖에서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는데 문제가 이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논증 비판하기에서 이미 배웠지만, 예. 여기 지금 유실론과 무실론 신에 관한 입장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불가지론 있잖아요. 전쟁하고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한처럼 휴전 상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3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 또는 거짓 딜레마의 오류. 거짓 딜레마죠, 여러분.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흐린 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양극사고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반대 관계를 모순 관계로 혼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두 가지밖에 없는지 아니면 제3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 흑백사고의 오류, 양극사고의 오류, 거짓 딜레마의 오류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이 명칭은 꼭 병명처럼 예,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충분성의 오류로 또 가볼게요. 이것은 전제가 불충분해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일단 귀납 논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네 가지 귀납 논증에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나가면서 그 오류를 보는 겁니다. 통계적 일반화 논증 특히 이거 우리가 귀납적 일반화의 통계적 일반화라고 그랬죠. 예 17을 보니까 유권자의 60%가 A당을 지지한다.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주변에 10명 중에서 6명이 A당 지지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는 우리 이제 결론을 봐야 되고요. 예, 결론이 약 그러니까 이것은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어떤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도출해내는 논증의 귀납적 일반화이기 때문에 지금 표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편향돼서는 안 되고 충분히 커야 된다고 그랬죠. 예, 크기와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10명 중에 6명. 이건 뭐 크기가 너무 작죠. 예, 이게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리고 또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이거 너무 다 비슷비슷하겠죠. 유효상종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본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편향 통계의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하고 편향 통계의 오류를 우리는 또 뭐라고도 하냐 그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우리 보통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좋아졌죠 옛날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83쪽 11번에 2번에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한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통계적 3단 논법에 표준 모델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그래서 A는 S다, A는 P다. 이랬죠. 요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A는 A, P는 P예요. 근데 지금 여기 그 P인 것들 중에서 90%가 S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A는 S다가 이렇게 되고 A는 P다가 이렇게 돼 버려요. 예, 지금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몇 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예 18이.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이래요. 예, 중에서.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95%다. 대충 보면은 이거 통계적 3단 논법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통계 3단 논증이네. 아니에요. 오류예요. 더더군다나. 이건 통계적 3단 논법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쭉 여러분들이 내려가 보면 이 형식이 통계 3단 논증의 형식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S예요.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은 90%다. 예. S인 사람 중에서 90%가 P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헷갈렸기 때문에 혼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8쪽을 한번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통계 3단 논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오류냐라고 하는데 아주 이 어떤 그 통계 그 편향 중에서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여러분이 이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라고 한다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 신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놓고 우울증에 안 빠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이 예? 철수. 이 철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철수가 지금 철수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근데 아니거든요. 철수한테 아니야 너 이거 지금 오류야. 너 지금 착각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무척 잦다. 이게 기본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는 거예요. 배경 사건의 확률이고 여러분 췌장암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예전보다 지금은 췌장암에 걸리는 환자 비율이 늘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2011년이 0.1%,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췌장암은 정말 우리 저기 유상철 감독이 이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아시다시피 참 굉장히 예후도 좋지 않고 아주 좀 안 좋죠.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유병률이 기초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는 그러한 유병률을 고려하지 않은 그 기초적인 그런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철수는요 지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절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비 논증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비 논증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보시고서 이게 오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오류예요, 여러분. 이거 왜 오류일까요? 한 가지 음악이나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실증 나죠. 맨날 뭐 짜장면만 먹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면 재미있고 풍성하니까 평생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이 결혼, 이거 진짜 짜릿하고 풍부한 경험 하고자 하는 강렬한 지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오류 같지가 않은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류입니다. 이게 유비 논증인데 물론 이게 오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음악이나 음식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기 지금 결혼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 거예요. 협소하게. 결혼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인간이 그냥 오로지 그냥 성적인 욕망만 둘러싸여서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좀 복잡해요, 인간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여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근데 이런 거 사이에 차이점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논증은 당연히 잘못된, 그릇된 유비의 오류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적어도 약한 유비의 오류는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별로 이렇게 강한 유사성을 띠지는 않다. 오히려 차이점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더 근본적인 논리적 오류를 하나 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전제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가보면 보시겠지만
전제들이 있는데 숨은 전제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숨겨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속이는 거죠, 일부러. 여기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냐 그러면 음악이나 음식, 그리고 지금 이 결혼, 이 성관계라고 하는 이 결혼, 이런 유비되는 이 대상들이 충분한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돼 있어요. 숨은 전제로. 근데 여기 정당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화가 필요한 거를 이미 정당화가 된 것처럼 숨은 전제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논점 선취의 오류라고 해요. 예, 그런 정당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악과 음식, 그리고 성관계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한 전제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이들 사이에 이 유비되는 대상들 사이에 차이점이 크다면 적어도 약한 유비의 오류라고 할 수는 있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릇된 유비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논증으로 가보는데, 인과논증에 보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이러는 가정도 봤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만 그냥 굉장히 상처받고 그러는데, 민영이가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게 분명하다. 뭐 얘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집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 생각해보세요. 얘 때문에 집안이 그때부터 사업 망하고 뭐 병 들고 뭐, 이거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선후인과의 오류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우연적으로 무엇이 앞선 거고 뒤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원인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르신들 얘기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머니 그거 저기 선후인과의 오류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설득이 될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그 무연적인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 21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두시는데,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에겐 심한 열이 난다. 저도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었는데, 따라서 이 붉은 반점들이 아이들의 열을 올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동시 발생하게 시키는 것은 홍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통 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붉은 반점과 고열의 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러한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쭉 읽어서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게 홍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예들도 나올 겁니다, 이제. 둘 다를 야기하는지, 그 어떤 제3의 공통 원인이. 그리고 이제 111쪽으로 가보면, 여기 여러분 예 22나 예 23은 있잖아요. 증명하지 못했다.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 부재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무지의 오류라고 그래요. 또는 무지에 의거한 오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결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의 오류라고 합니다. X에 대한 무지로부터 X가 참이라든가 아니면 거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형법에서도 그러지만 베스트 에비던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최량 증거 원칙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가장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량 증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마지막에 보면은 오류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검열을 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순서대로 막 이렇게 간다. 이거 보통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뭐 아내가 남편한테 뭐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뭐 그거 한 번 도와주고 나면 뭐 빨래도 도와달라, 애 기저귀도 갈아달라, 뭐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절대 뭐 설거지 해달라고 그러면은 접시를 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시킨다 뭐 이런 농담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도미노의 오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처음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것이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은 사소한 일이 아주 큰 일로, 심각한 일로 된다. 여기 지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려면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도둑질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악의 장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부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그렇게 안 돼요. 다 어렸을 때 그냥 한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도미노의 오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지금은 그러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 독박 육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것을 하나 허용해서 나중에 심각한 일까지 가려면은 그것이 정말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도둑도 소독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다 정당화가 되면 몰라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도 하냐 그러면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하나 무엇을 허용하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안락사 논쟁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그럴 때는 이것이 나쁜 의미로만 또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류들도 오류이지만 유용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 내용은 좀 다 살펴봤고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번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검진을 받고 왔는데 3개월 만에 뭐 위암 상기, 이건 뭐 엉터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발견이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했더니 아무 이상 없대. 야, 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거의 없음의 증거로 오인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우리는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무지에 의거한 오류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1번 보면 뭐 전기저항이 0인 경우는 없었다. 부정적 증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은 없다. 증거가 없다고 이런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무해하다? 아니죠. 이것은 부정적 증거일 뿐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그 베스트 에비던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3번은 보니까 확인했네요. 이거 뭐 알리바이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직접적 근거를 들어서 지금 이 주장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하고 사례가 무지의 오류의 사례가 아니죠. 나머지 여러분 4번도 보시고 특히 5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UFO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다. 예전엔 그랬죠. 뭐 UFO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다. 무지의 오류라는 거죠. 무지의 오류.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 2번으로 가보시면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는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이를 볼 때 학문적 연구는 체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학문적 연구라는 원인이 체력 감퇴라는 결과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학문 연구가 체력 감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과 논증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우연적 상관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원인 오판의 오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 오판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건 뭡니까?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피장파장의 오류다. 2번은 선언지 긍정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형식적 오류에 속하죠. 3번. 이게 바로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특히 그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은 연민이나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당히 이제 지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자, 4번으로 갔더니 이게 바로 원인 오판의 오류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한 상관관계입니다. 그 우연한 걸 갖다 필연적인 것으로 바꿔놓으면 오류죠. 그래서 원인 오판의 오류입니다. 5번은 여러분 뭘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 미싱 링크인데 이것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뭐 적절한 뭐 일관성 있는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략된 결론은 진화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러한 부정적인 증거로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냐? 이게 무지에 의거한 오류, 무지의 오류입니다, 이게. 자, 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폭력적 영화가 영화 관람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와 같은 논증은 오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회 분위기, 폭력의 호의적인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이 두 가지의 원인일 이 두 가지 모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공통 원인을 무시한 오류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잖아요. 답은 1번이죠. 우리가 이제 예에서 살펴봤듯이 가장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2번은 뭐죠? 민영이 또 나왔네요. 아주 이게 선후인과의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말 거지만 철수는 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철수는 요즘에 임신 중지라고 합니다. 임신 중지, 임신 중단, 중절이란 말보다 낙태죠. 지금 뭐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또 국회의원들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전면 폐지가 맞죠. 이거는 철수가 임신 중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자격 논란 이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물에 독뿌리기의 오류라고 그러고 원천 봉쇄의 오류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예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너는 여자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격이 왜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우물에다 독을 뿌려가지고서는 먹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오류인 거죠, 오류. 말도 안 되는 거죠. 낙태죄에 대해서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는 말할 자격이 없다? 남자가 왜 거기에 자격 논란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회적 문제죠. 4번은 아까 봤습니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고 5번도 봤죠. 인신 공격의 오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을 보면은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는 것이 공격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배가 부르단 말인가? 이 수사 의문문인데 결국 뭐냐 그러면은 폭력적인 장면을 봄으로써 공격적 욕구가 해소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배가 불러?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이잖아요.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앞에 나온 주장을 논박하는, 반박하는
그러한 문장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유비 논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비 논증인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1번에 보면은 직장 내 사무용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거는 그 유사한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는 거죠. 뭐 공용인데 집에 막 가져가고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유사한 논증을,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논증을 논박하거나 아니면 옹호하거나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유비 논증이니까. 2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는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 끔찍한 범죄를 옹호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쉽게 논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이런 인류에게 범하는 이런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는 거죠. 민족주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유사한 사례를 든 게 아니죠. 3번도 마찬가지죠. 관리된단 말이냐, 이런 것도 쇼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반박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4번은 보니까 물가가 경제학자들에 의해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문학자들의 행성의 운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이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일 중독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족한 대인관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일 중독자란 말이냐,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의사들이 일 중독자란 말인가, 이렇게 바꿔주세요.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것도 논박하는 거니까 유사 사례를 통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거. 여기서는 반박하죠. 4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정답은 2번.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6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 중에는 파란색 택시와 녹색 택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는데, 뭐 어제 같은 날씨 뭐 이러고 보면은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고 말할 확률이 90%다. 그래서 뭐 이번 뺑소니 사고는 파란색 택시가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면은 지금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두 종류죠. 근데 여기에서 파란색 택시하고 녹색 택시하고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저율의 오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저율의 오류. 근데 지금 비율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철수가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고 말했잖아요. 실제 택시의 색이 파란색일 확률이 여기서는 지금 90%라고 그랬는데 95%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훨씬 크면 그러죠. A시에 운행하는 택시 봤더니 파란색 택시가 97%고 녹색 택시가 3%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기초 비율이. 지금 그것을 갖다가 기초 비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 A시에서 운행하는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녹색 택시의 비율보다 훨씬 작다면, 정반대라면요, 위 논증의 결론이 참일 확률은 낮아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에 반대로 파란색 택시가 여기서 3% 운행하고 녹색 택시가 97%를 운행한다 그러면은 결론이 참일 확률이 낮아지죠. 퍼센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시에서 운행하는 이 택시들의 비율에 의해서 이 뭐 결론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초 비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택시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디귿. 이거는 우리가 통계 3단 논증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여기 또 철수가 나왔지만, 예. 그런데 이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이 논증은 뭐뭐 택시들 중에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이거는 통계 3단 논증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P인 것들 중에서 X%가 S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기저율 오류에 나오는 그러한 그 논증 모델이죠. 자, 7번으로 여러분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논리적 오류와 가장 근접한 거, 김 작가가 있는데, 경제가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원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뭡니까? 결국 이런 왜곡된 주장, 허구적인 주장, 하지도 않은 주장을 갖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그랬죠. 1번. 예. 무지의 오류입니다. 어떤 주장도 없다. 이 태도 잘못됐다 이러니까. 예. 무지에 의거한 오류입니다. A 의원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원자력이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뭐 원전사고 발생하지 않았고 현실적 대안이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게 믿음 편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근거들, 관련 증거만 들려요. 보이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죠. 예.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테이블에 나와서 서로 얘기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토론하고. 그래서 자신의 편견, 선입견들을 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무슨 오류냐 그러면은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인데 우리 생각보다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예.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어떤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강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성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저수지에서 떠온 물 한 컵이니까 보나마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뭐 국방위원 이렇게 해서 또 왜곡시키고, 예, 논점 일탈의 오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이거 뭐 우리가 국회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라서. 예. 5번 저질 정치인이래요. 예, 이거 뭐 인신 공격의 오류죠. 8번으로 가보죠.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떠드니까, 예,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떠든다고. 이거 정말 웃지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진짜. 예. 피장파장의 오류다. 자, 1번 보니까 음식이나 음악만 들으면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실증 난다. 식사나 음악 감상도 다양하게 하면 한결 더 즐거울 것이다. 이렇듯 우리 직업도 자꾸 바꾸면 실증나지 않고 좋을 것이다.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일단은 논점 그 선취의 오류죠. 지금 여기 음식이나 음악하고 이 직업하고 그러한 유비되는 대상들의 충분한 유사성이 이미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약한 유비의 오류다. 여러분 이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직업을 너무 자주 바꾸면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취향하고 생존하고 같이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것은 뭐 여하튼 그릇된 유비의 오류, 약한 유비의 오류 뭐 이렇게 보고 2번은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표본이 너무 작죠. 예. 그리고 3번 인신공격의 오류고 4번 또 피장파장의 오류죠, 이게. 자, 5번은 뭐냐, 또 사소한 것이라도 허용하면 더 심한 잘못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진짜 너무 과도한 기우입니다. 예.
사람은 중간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쉽게 쉬운 생각이죠. 너무 손쉬운 생각. 이 도미노의 오류입니다. 9번으로 가보죠. 또 저수지역이 또 나왔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고요. 나에 보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 못했다. 이거는 부정적인 증거일 뿐이고, 그래서 무지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프로이트의 가장 큰 공헌은 무의식 이론이죠.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거. 담배는 암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의 무지의 오류네요, 여러분. 나하고 다가 정답입니다. 라버는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고요. 홍역이니까. 많은 뭐냐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모두 많은 소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게으른 농부들에게 소를 많이 주면 소를 많이 주어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죠. 그래서 이거를 인과 혼동의 오류 그래요.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 또는 이제 본말 전도의 오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원인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좀 풀어봤고,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9주차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이렇게 문고판식으로 돼 있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피쿠로스를 갖다 쾌락주의 윤리설 이래 가지고 에피쿠로스를 마치 상당한 무슨 아주 그 수준 낮은 저질 이런 쾌락주의자로 보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몸 아픈데 없고 마음고생 안 하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쾌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이런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 스토아 학파하고 쌍벽을 이루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 데모크리투스하고 에피쿠로스하고 이제 같은 원자론을 얘기하는데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의 논문이기도 해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라고 하는 게 박사학의 논문이죠. 진짜 칼 마르크스가 아주 젊었을 때 썼기 때문에 아주 그 사상도 온도가 있어요. 뜨거워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마르크스가 그런 어떤 젊음이, 열정이 막 느껴지는 그러한 글이죠. 참 좋은 논증인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건 사실 더 큰 의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논리학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논리적인 차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죽음에 대한, 불멸에 대한, 죽음은 죽지 않죠,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불멸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도논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고 not A이면 B고 A 또는 not A 그러므로 B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그 뒤에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셔서 구성을 하시면 이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지 않죠. 그러니까 A이면 B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우리가 죽었을 때 not A이면 우리는 또 죽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논증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삶과 죽음을 갖다가 딱 잘라놓는 겁니다. 이게 감각이 없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살았거나 죽었거나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읽어보시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막 그냥 종교, 사상 이런 데 사람들이 막 빠지고 심지어는 상대방 진영을 악마화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사실상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게 양도논법이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논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선언명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산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적인 게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음, 삶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3의 그 가능성으로서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3의 선언지를 제공함으로써 이 논증을 논박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에피쿠로스의 이 주장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갖다 양도논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피쿠로스한테는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이 정도 얘기했지만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더 잘 나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보면 뭐 장자나 에피쿠로스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뭐 그 얘기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양도논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우린 죽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있거나 존재하고 하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거나이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시작할 때 Today is good da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일부러 지금 좀 화려하게 거의 나이트에 무슨 웨이터 박찬호 같죠? 거의 이렇게 그런 복장을 제가 입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대선 결국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흑인 여성이죠. 부통령이 됐고 아까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이제 뭐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다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비전도 얘기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해줬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영혼을 되살리겠다. 미국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도 있지만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할 겁니다. 그건 바이든의 공약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가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돌파구를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분열이 돼 있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을 어떤 치료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왔고, 그것을 갖다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한 거죠. 정말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저도.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정말 온갖 정말 나쁜 형용사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의 정말 그런 케이스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도 없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촛불혁명 생각도 나고, 좀 정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by the people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거죠. 우리도 그랬듯이. 그게 민주주의의 정신이죠. 미국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선택했고, 정말 이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진실을 선택한 거죠. 저도 많이 응원을 좀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너무 좋고, 좀 사실은 막 감격스러울 정도죠. 이 카멜라 해리스가 했던 말인데요. 블랙 워먼이죠. 사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손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아주 가열찬 미국 사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의 표가 굉장히 필요했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러한 부통령의 어떤 지명되기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면서 흑인 여성 부통령입니다. 에이시안이죠. 인디안 아메리칸이거든요. 대단한 여성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내가 마지막이 되지는, 여성 부통령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성 부통령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 사회에 또 큰 변화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이제 오류를 살펴봤는데, 그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보여줬던 수많은 아주 정말 오류들이 있죠.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 오류들을 적절히 논박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공격도 하고, 그리고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성찰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날, 기쁜 날, 하여튼 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